자, 1960년대에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그 회사들이요, 이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나를 중심으로 6명.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자식 6명 낳고 관리하고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익자는 몇 명이에요? 자, 나 혼자. 자, 그리고 비교해서 볼게요. 자, 1980년도에 유니레벨 방식이 태어났습니다. 자,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안 가네? 나를 중심으로 3명을 가입시키고 관리하고 또 이 한 명이 3명을 관리하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몇 명의 수익자가 늘어났을까요? 자, 나와 키리더 한 명이 수익자죠. 그래도 조금 더 발전돼서 편안하게 보상 플랜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회사들은요, 모두 다 보상 플랜을 바이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나를 중심으로 2개. 이 바이라는 게 두 갈래라는 뜻이에요. 두 갈래. 나를 중심으로 2명, 나를 중심으로 2명. 또 이렇게. 나를 중심은 아니죠. 키리더 밑에 2명, 키리더 밑에 2명. 그래서 한 명이 2명 관리하고요. 또 그 한 명이 2명 관리하고 그 한 명이 2명 관리하고. 자, 머니트릭이 키우기라는 책 아세요?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구시대 방법인 브레이크 어웨이는 어떤 회사가 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떠오르는 별인 이 바이너리 구조는 유사나가 하고 있다라고 책에 유사나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책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사나를 할 때 그 책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떠오르는 별이 바이너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의 수익자 1명, 이때의 수익자 2명, 이때의 수익자는 다 3명이에요. 3명.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다 바이너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상 플랜은 보완되고 발전돼 오는 상황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이 뭘까요? 어원을 살펴보시면 알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원 언제 나왔는지 1927년도 하버드 경영대에서 나왔어요. 던킨 교수의 학술 논문을 통해서 나왔는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는 그 이유, 그 요인 자체 85%가 광고나 판매 사원을 통한 게 아니고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이게 네트와 같이 연결되어진다라고 해서 나온 하버드 경영대에서 나온 네트워크 마케팅 용어입니다. 그거 잠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요, 이렇게 자발적인 소개와 소비를 막습니다. 막아. 돈 벌지 못하게 막는 것 같아요. 자, 왜 자발적인 소개와 소비를 막아요? 자발적인 소개와 소비가 바로 네트워크 사업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런 회사는 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잠깐 짚어드릴게요. 자, 어떤 회사? 비율 적용시키는 회사는 피하세요 라고 합니다. 어떻게? 5대3대1. 5대3대1? 여러분들 이렇게 비율 적용시키는 회사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 힘들죠? 그런 회사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간 비율 적용시키는 회사 피하세요. 어떤 회사? 이런 회사. 먼저 시작하면 많이 줘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면 3% 조금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회사 피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대 제한하는 회사 피하셔야 되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나로부터 3대까지 5대까지만 돈을 주고요. 그 이후부터 돈을 안 준대요. 사업할 만 나세요? 그런데도 저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요, 잘 모르고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회사는 피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실적 소멸시키는 회사. 제가 열심히 한 그런 이제 일이 정산하고 나서 남은 포인트가 1000포인트가 남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돼요? 1000포인트로 시작해야죠. 그런데 나의 포인트를 이렇게 박탈시켜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게끔 만드는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브레이크 어웨이 그 회사들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당 제한하는 회사는 피하셔야 돼요. 딱 리미티드가 걸려 있어. 거기까지만 받으시라고.
그리고 직급수당 제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줘요. 근데 그거 한 번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딱 한 번만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직급수당을 딱 도달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 직급 감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재기를 일으키면서 직급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회사 피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강제 탈퇴 시키는 회사 굉장히 많죠. 여기서도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한동안 뭐 매출이 없다거나 그 아이디로 제품 주문을 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디가 없어져요. 소멸돼요. 그래서 이제 저 아는 분들도 아니 아이디가 없어졌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강제 탈퇴하는 그게 조항에 약관에 다 있어요. 잘 살펴보셔야 되죠. 그리고 직소계좌 후원수당 제한하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 앞에 분이 제 소계자예요. 근데 이분이 안 한대. 저 뒤에 있는 분들의 매출을 다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회사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속 제한을 두는 회사가 있습니다. 권리소득, 진정한 권리소득을 받을 수가 없죠. 자, 상속 제한하는 회사 피해야 될까요? 네, 피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전달해드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한번 접목해 볼게요. 자, 비율 적용 시키지 않습니다. 자, 작은 실적으로 수당 받으세요. 왜냐하면 큰 실적으로 수당을 받으시면요, 사재기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적으로 받으시고요. 구간 비율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20% 다 줘요. 먼저 시작하건 나중에 시작하건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세대 제한. 나로부터 가입된 모든 사람들의 포인트도 다 누적을 해줍니다. 그렇게 세대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요. 자녀 실적 소멸해주지 않아요. 받을 때까지 인정해줘요. 받을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자, 저희가 매주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다 자녀 실적 소멸되는 그런 회사들 어때요? 피하셔야 되고요. 저희 회사는 소멸이 되지 않고 계속 누적해준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당 제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버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그럼 100만 원 버시면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나의 가치를 더 올리고 싶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벌고 싶어요. 다 가능한 게 유산화 보상 플랜이에요. 그리고 직급수당 제한하지 않습니다. 매주 주고 있고요. 저도 직급수당 매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탈퇴 시키지 않아요. 아이디를 가지고 이렇게 탈퇴 신청서만 내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 그대로 보존해주는 회사가 저희 회사예요. 자, 그리고 직소계좌 후원수당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시킨 사람이 그만둬도 그 하브라에서 올라오는 모든 매출 다 인정해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상속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소득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 누리실 수가 있어요.